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최현정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2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수시 접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달라진 2026학년도 대입 제도와 전략,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점검 포인트를 대구 진학지도협의회 조홍래 회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회장으로 취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간단한 소감과 함께 대구 진학지도협의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올해 지난해까지 공립 대표를 맡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2년간의 임기로 첫 시작을 회장으로 했습니다. 네.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누구보다도 현장 가까이에서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학 정보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지역 대학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예, 저희 진학지도협의회는 약칭으로 대구진협이라고 그렇게 약칭하고 있고요. 네. 고등학교 중 공립학교의 3학년 부장과 그리고 사립학교의 진학부장이 네. 구성이 돼서 지금 일반 계고 72개교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대구진협은 학생들의 진학 설계와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 자문 활동과 그다음에 대학 설명회를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역할 그러면서 정시 배치표 작업 그리고 수시와 정시 때 이제 상담을 지원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시 정책이 매년 바뀌고 또 정보 격차도 커지는 상황에서 대구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보다 정확한 진학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진학 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현직 교사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경북 여자고등학교 3학년 부장으로 계시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지금 수험생들과 가장 가까이 계실 텐데 네. 학교 현장 분위기 어떤지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제 학생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수시 6회 지원을 어떻게 할까? 또는 자기 내신으로 어디를 지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시 공부는 또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각자 복잡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선생님들께서는 요즘 한 개의 정보라도 더 얻으려고 설명회를 찾아다니고 또 밤낮 없이 대입 상담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지금 방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수시는 6번 맞습니다.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전략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6번 모두 상향 지원을 했다. 이런 학생들은 그러면 정시까지 다 고려한다면 또 어떤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는 우선 학생의 희망 대학과 학과가 특히 본인의 진로에 맞게끔 소신껏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성적에 맞게끔 안정 지원하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지원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이 소중한 기회이기에 수시에서 꼭 합격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안정 지원도 일부 섞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수능일까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의 수시 지원 대학의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전과목이 아닌 일부 두세 과목을 또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수시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정시까지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일부 과목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전 과목을 또 골고루 학습하는 계획을 세워서 수능 공부에 올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학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탐구 과목 등 덜한 부분이 또 공부 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11월 수능 때까지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게 맞춤형으로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한 전망도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른바 킬러 문항
네. 배제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국어와 수학에서 변별력이 생길 것이다. 네. 또 영어의 난도, 어려움 정도가 되겠죠. 네, 이게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정확하게 분석하셨고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올해 킬러 문항 배제 기준은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킬러 문항이 배제되더라도 중킬러 문항 수가 많아지면 또 우리 수험생 특히 재학생들은 또 수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준킬러 문항. 예, 준킬러 그러니까 킬러 문항. 문항보다는 조금 쉽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항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문항 수가 이제 네. 킬러 문항이면 뭐 수학 같으면 두 문제 뭐 이렇게 이제 킬러 문항이 뭐 1등급 변별하는 문제로 나오는데 중킬러 예. 문항은 그 정도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 또 문제 수가 많으면 시간 부족 현상도 생기게 해서 중킬러 문항을 오히려 또 우리 재학생들은 또 연습이 덜 된 재학생들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중킬러 문항 숫자가 많이 출제될 경우에는 수험생들 특히 우리 재학생들은 어려운 수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그 국어와 수학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또 탐구 선택에 따라서 또 표준 점수가 확 높아져서 또 탐구 선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영역은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거의 20% 가까이 너무 쉽게 나와서 아마 그 부분은 9월 모의평가 그다음에 본수능에서는 좀 난이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어 수학만큼은 아니지만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도 사실 수시에서 수능 최저 맞출 때는 예.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는 넣고 다른 한 과목 해서 2합, 3합 이렇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영어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학생들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능 출제 경향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자체에도 예, 변화가 맞습니다. 있다고 예, 예. 들었거든요. 예. 네, 2026학년도 대입제도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 의대 정원이 네, 재작년 수준으로 복원됐다. 예. 작년에 의대 정원이라고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대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당연히 입결은 합격선이 상승할 걸로 저는 네.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 학생들이 그 의대를 뭐 진학하는데 힘들 거라 그런 생각으로 이제 네. 저희들은 그 지역 인재 전형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대학별 의대 모집 정원의 60%는 그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권고에 맞춰서 각 대학들이 뭐 거의 딱 60% 맞추더라고요, 대학들이. 네. 그러면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은 그나마 덜 주는 그런 전형이 돼서 우리 지역 학생들은 최대한 지역 인재 전형을 많이 활용해서 뭐 의대를 또 진학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또 의대가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 치안약 수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수험생들은 또 안전 지원도 조금은 한두 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네. 학생 수도 늘어나서 염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네. 지금 그 수험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안전 지원도 좀 한두 개 정도는 꼭 하라라고 그렇게 일선에서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이제 대학 2학년 때 본인의 세부 전공을 정하는 네.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서 유형 1은 뭐 우리가 의대라든가 사대, 간호학과 등 그 교육부에서 정원을 제한하는 외에는 모든 과를 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유형 1이고 네. 유형 2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인기 없는 과가 거의 그 학생 수도 없고 교수도 또 이제 뭐 나가야 될 네. 그런 상황이 생기니 이제 많은 대학에서는 단과 대학별로 학부제를 또 따로 만들어서 네. 이제 그 단과 대학 안에서 자기가 2학년 때 필요한 그 학과를 선택하는 네.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로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은 또 이런 네. 그 전공 자율 선택제를 많이 활용해서 또 수시에 지원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그 첨단 융합 학부라고 또 이 부분은 이제 그 교육부에서 대학별로 정원을 이제 조정하는데 뭐 어떤 한 과가 정원이 많아지면 다른 과가 줄여야 되는 전체 정원은 그 네.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첨단 융합 학부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순정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순정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과로 보면은 뭐 반도체, AI 뭐 네. 아니면 미래차 관련 그런 학과들의
뭐 신기술 분야에 선정은 됐기 때문에 예. 수시에서 적극 활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네네. 그 사회 탐구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네네. 그걸 보통 사탐런, 사탐런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거든요. 뭐 오픈런 하듯이. 네, 맞습니다. 네, 이런 현상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 영어 1등급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네. 특히 변별력이 탐구 과목으로 쏠리고 있고 특히 재수생들 사이에서 이런 사탐 선택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올해 6월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대구 전체 지역의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탐론 현상이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 1등급 비율이 또 너무 6월 모의평가 때는 높다 보니까 네. 오히려 변별이 되지 못하고 평소에 2, 3등급 되는 학생들까지도 1등급이 되는 네. 전혀 이제 변별이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탐구 영역이 오히려 변별을 유지되는 분위기도 그때 느껴졌거든요. 아마 이 네. 부분 또 본수능 때는 아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정을 하지 싶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그렇고 그래서 졸업생 사이에서도 사실 사탐론 현상이 많이 이제 지금 생기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냥 무작정 사탐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도 많이 됩니다. 지금 네. 시점은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또 사탐으로 막 넘어간다는 것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사탐이 쉽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할 것이 아니고 본인의 학업 역량에 맞는 과목인지 그죠? 그리고 또 본인이 그 과목을 선택했을 때 고득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또 따져보고 선택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탐론을 하려고 했으면 3월 달부터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수능이 2,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 네. 이제 지금 사탐론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미 사탐론으로 많이 넘어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유행 따라 막 이렇게 가기보다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에 공부하고 있는 과목들 네. 거기에 더 집중하고 또 사탐으로 지금 짧은 기간에 넘어간다는 것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9월 모의평가가 수능 전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마지막 시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기가 탄탄한 최상위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네. 이런 성적을 유지하겠지만 중상위권 학생들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변동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6월 모의평가 때 졸업생이 한 8만 명 정도 네.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 때는 10만에서 12만 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리고 본수능에서는 올해 예측하기로는 15만, 16만 명 정도가 더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갈수록 많아지네요. 갈수록 많아지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재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 때는 본인이 수능하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전국에서 다 응시하니까 네.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가 48만 명 이랬다가 이제 9월 모의평가 때는 또 수능을 보지 않을 애들이 이제 점점 예체능 애들은 정해지고 네. 그리고 실제로 수능 때는 수능 원서를 내놓고 난 뒤에도 합격을 하고 나면 수능 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안 간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제 9월 모의평가 때나 6월 모의평가 때보다 재학생들은 졸업생들이 많이 유입돼서 그것도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실제 수능에서는 약간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건 뭐 본인이 갑자기 수능 때 못 쳐서 생긴다기보다는 그런 졸업생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 뭐 본인 성적이 내려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급은 약간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수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N수생 이 증가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졸업생들의 응시가 늘면서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전에 제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본수능에서 그만큼 졸업생들이 많이 늘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듯이 아마 지난해 이 올해도 N수생 비중은 꽤 높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예측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의학학계열이나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졸업생과 우리 재학생들의 상위권들이 치열하게 아마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재학생들이 또 너무 위축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시간이 많고 학습량을 늘릴 수 있어서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만 뭐 본인이 이미 작년까지 갖고 오는 학생부라든가 내신 성적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학생들 중에서도 약간 내신 성적이 좋고 또 학생부 관리가 잘 된 학생이라면
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정확한 진학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지원 전략을 짜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졸업생보다는 또 장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은 지금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남은 기간 수능 공부 마무리 잘하고 또 끝까지 자신을 믿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의대라든가 법대, 뭐 사범대 이런 어떤 그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어떤 그런 전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학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워낙 이제 산업 자체가 많이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뭐 AI라든가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같은 새로운 분야가 떠오르면서 학과 선택의 흐름도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입시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이 어떤 예전에 비해 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법대, 네. 뭐 물론 의대, 법대, 사대, 교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뭐 진학하는 그런 학과였다면 최근에는 그럼 의대는 약간 예외로 두고요. 뭐 AI, 반도체, 뭐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 그 새로운 트렌드 학과들이 이제 대학별로 많이 개발하고 또 대학도 약간 뭐 구조조정 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니 이제 학과를 통폐합하고 또 학과명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트렌드 학과들을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 평범한 학과는 사실 지원이 좀 적고 그렇게 약간 트렌드화 시켜서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명칭부터 이미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트렌드 학과로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진로와 연계하여 학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졌다 과거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단순히 뭐 대학 이름보다는 뭐 학생 본인이 진짜 흥미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성장 가능한 분야다. 또 성장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본인 스스로 고민하고 또 바라보는 시대가 지금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입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공부량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남은 기간 시기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너무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수능 100일 전이 여름 방학이라 좀 학교에서도 사실은 학생들을 위해서 뭐 이벤트를 해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시점은 이제 2,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기라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또 짧은 기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시기는 말씀하신 대로 학습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작정 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또 이를 보완해서 또 실제로 실전에 적용해보고 하는 이런 그 반복 학습이 좀 중요하리라 보고 그러면 이제 과목별 또 단원별로 본인이 약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이제 취약한 영역을 집중 보완하고 모의고사에서 자주 틀리는 문항 그런 문항들을 이제 반복 학습해야 할 것 같고요. 10월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기반 연습과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11월 초부터는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부터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멘탈을 관리하고 또 컨디션을 유지해서 본인의 루틴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입시에서 주인공은 학생들이겠지만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 기간 동안에 부모님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얼마 전에는 또 학부모 교사이면서 또 학부모였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누구보다도 아마 마음 졸이시고 또 수험생만큼 고생이 많을 듯합니다. 이제 예측이 되고요. 자, 그런데 자녀가 예민해질수록 그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엔 뭐 공부해라라는 이런 말보다는 뭐 수고한다, 믿는다 이런 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험생에게는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생활 리듬이나 뭐 식사, 수면 등 우리 환경을 도와주는 게 또 부모님으로서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입 정보는 뭐 담임선생님과 함께 충분히 공유하고 자녀가 혼란스럽지 않게 본인의 진로 희망의 방향대로 그렇게 조율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좀 더 큰 주제를 다뤄보자면 최근 교육계에서 수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 두고 이제 논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입장에 봤을 때 앞으로 그 수능의 역할과 어떤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교육계에서도 정말 뜨거운 감자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없애거나
뭐 바꾸거나 하기가 좀 곤란해서 네. 또 3년 예고제도 있고 해서 예. 되게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의 입장이 뭐 일방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예. 좀 무리가 있고 또 들어보면 또 양쪽 측면 모두가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수능을 지금 당장 없을 경우에는 분명 대학은 또 학생 선발을 위해서 대학별 교사를 또 개발해야 되고 네.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사교육비가 또 엄청 증가하게 되고 네. 또 학부모 부담은 더 가중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그 따라서 공교육의 가치 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네. 사교육비가 더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별로 본인들의 이제 대학별 교사를 그렇게 마련할 때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수능이 또 필요한 역할이 또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수능이 뭐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완벽한 제도는 아닌데 지금 현재 뭐 공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전국 단위 평가로서의 수능의 역할은 또 분명히 지금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아직까지는 그런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보이고요. 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든 간에 그 변화가 현장에 있는 학생과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여야 네.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그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히 저 입시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학생과 학부모, 뭐 우리 사회 전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 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네.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조금 뭐 불안해도 괜찮고 네. 또 조금 뭐 흔들려도 괜찮고 때로는 슬럼프가 한 번쯤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학습 리듬을 유지하면서 네, 공부하는 학생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의 노력에 결실이 맺어지길 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네.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예, 예. 학교에 상당히 인기가 좋은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이번 수능에서 좋은 결실을 갖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